내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소연, 당신을 내가 버렸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곧 사연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11월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낙엽이 인도를 덮었고 가로등 불빛은 차가웠어요. 밤 10시가 넘은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김도윤은 주민센터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55살.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째였어요. 오늘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지요. 검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손은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였으니까요. 골목을 걷는데 앞쪽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웅크린 그림자.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니 사람이었습니다. 헌 코트를 둘러쓴 채 바닥에 앉아 있는 여자. 머리카락은 엉켰고 얼굴은 그을렸어요. 손은 코트 안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런 광경이 낯설진 않았어요. 15년간 일하며 수없이 봤으니까요. 노숙인, 가출 청소년, 학대 피해자. 도윤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피곤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요. 아침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고 오후엔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녁엔 서류 정리를 했어요. 쉴 틈이 없었지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직업병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도윤은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었어요.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얼굴, 10년 전 얼굴과는 많이 달랐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세월이 흘렀어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소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여자는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소연. 도윤의 전처였습니다. 10년 전 이혼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소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나갔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습니다. 도윤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 웅크린 채로 헌 코트를 입고 머리는 엉키고 얼굴은 그을린 채로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 아는 사람. 인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소연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결혼하고 집을 꾸미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리고 헤어진 사람인데 저예요. 도윤이에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생각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잘. 말이 흐려졌습니다. 소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과 눈높이를 맞췄지요. 가까이서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꼈습니다. 옷에서는 땀과 먼지 냄새가 났지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더 웅크렸어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도윤은 팔로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연이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둘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소연은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내디뎠습니다. 도윤은 계속 부축했지요. 센터까지 5분 거리였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지요. 임시보호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도윤은 소연을 침대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가져올게요. 도윤은 급히 나가 물을 떠왔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았어요.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세요. 소연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입에 댔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 울며 말했었지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도와줘.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벌린 일이야. 난 더 이상 책임 못 져.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소연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망가진 채로. 도윤은 알았어요. 이게 자신이 외면한 결과라는 것을. 소연은 물을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도윤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소연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흔들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가지 못했어요. 임시보호실 옆 상담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지요. 새벽 6시 일어나서 세면장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검었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역력했지요.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임시보호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담요를 꽉 움켜쥔 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요. 도윤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지요. 7시 30분 후배 정아린이 출근했습니다. 33.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센터에서 가장 일찍 오는 사람이었지요. 팀장님, 벌써 오셨어요? 할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일이 좀 있어서. 어제 야근하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할인은 예리했습니다. 사람을 잘 봤어요. 도윤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할인이 자판기로 갔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할인이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뜨거웠어요. 도윤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인 씨, 네, 임시보호실에 사람이 있어.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들어왔어요? 응, 내가 데려왔어. 누구세요? 도윤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할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전처야. 할인은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네, 전처. 분이요? 응, 그럼, 박소연 씨,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과거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술 취한 날이었지요. 그때 도윤은 말했습니다. 나 한 번 결혼했었어. 10년 전에 헤어졌지. 그게 전부였어요. 상태가 어떠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좋지 않아. 기억도 온전치 않고 몸도 많이 상했어. 노숙 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주무세요? 응, 아직 안 깼어. 제가 가봐도 될까요? 상태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고마워.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임시보호실로 향했어요. 도윤은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린이라고 해요. 할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볼 뿐이었지요. 몸은 좀 어때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박수연. 좋아요. 소연 씨, 언제부터 밖에 계셨어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할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으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저 사람 아는 것 같은데. 할인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예요. 도윤이에요. 기억나요? 소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생각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할인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지금은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서 쉬시면 돼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복도로 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기댔지요. 소연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결혼 사진도 찍고 첫 집도 꾸미고 명절마다 친가와 처가를 오가던 사람인데 할인이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도윤 옆에 섰어요. 팀장님, 응, 많이 힘드시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소연 씨, 기억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알아. 그리고 영양실조도 심해요.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내 잘못이야. 뭐가요? 10년 전 내가 소연 씨를 혼자 두고 떠났어. 힘들 때 외면했지.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소연 씨가 사업 실패했을 때야. 빚이 많았어. 도와달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책임지기 싫었어. 그래서 이혼했지. 내가 만든 결과야. 저 모습이. 할인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팀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도와주시잖아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도윤은 할인을 받습니다. 젊은 후배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소연 씨, 지금 누군가 필요해요. 팀장님이 그 사람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 말이 맞았어요. 지금 소연에게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병원 예약할게. 응, 그리고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할인이 물었어요. 그리고요. 심원 확인도 해야 할 것 같아. 주민등록이 살아있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 할인 씨. 별 말씀을요. 할인이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보호실 문을 봤어요. 안에서 소연이 누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번엔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후 할인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팀장님, 소연 씨 주민등록 말소됐어요. 말소? 네, 3년 전에요. 장기 실종으로.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건강보험은? 당연히 끊겼고요. 의료 지원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진행해 줘. 네. 그리고 병원은 내일 오전으로 잡았어요. 고마워. 도윤은 다시 보호실로 갔습니다. 소연은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몸 상태 확인해야 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연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에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소연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인이 차를 빌려줬어요. 도윤이 운전하고 소연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창밖만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도 말을 걸지 않았지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내과 진료실로 갔어요. 의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한 표정이었지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대신 말했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을 진찰했어요.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들여다보고 입을 벌리게 했지요.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CT도 찍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검사에 2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중. 늦게 들어갈 것 같아. 할인이 답장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센터는 제가 볼게요. 소연이 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윤이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소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자판기로 가서 물을 샀어요.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마셨지요. 오후 3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둘은 앉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빈혈도 있고요.
간 수치도 좋지 않아요. 치료 가능한가요? 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봐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력 문제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신과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단절되기도 해요. 도윤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입원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병실 배정해 드릴게요. 소연은 그날 오후 입원했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웠어요. 도윤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날 도와줘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연을 봤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눈빛, 옛날에 같이 일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소연을 봤습니다. 10년 전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던 얼굴, 밥을 하던 얼굴, 화를 내던 얼굴, 우는 얼굴. 마지막 날이 가장 선명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도와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소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독촉장이 쌓여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어. 이자만 1,000만 원이야. 어떻게 갚아?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내 돈까지 거기 넣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줘. 같이 생각해 보자고. 난 이미 충분히 도왔어. 더는 못해.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소연이 따라왔습니다. 가지 마. 제발.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도윤아. 소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복도에서 소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자고 있었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빨간 눈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소연 씨는 기억도 못하는데. 도윤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기억하지 못해도, 날 몰라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야.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도윤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6시 간호사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도윤이 소연을 깨웠습니다. 소연 씨, 일어나세요. 밥 먹어야 해요. 소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식판을 침대 테이블에 올렸어요. 죽과 반찬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소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지요. 도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소연이 절반쯤 먹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는 못 먹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도윤이 물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마셨어요. 당신은 안 먹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미안해요. 폐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연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것 같았어요. 도윤은 센터로 전화했습니다. 할인이 받았어요. 팀장님, 어때요? 입원했어. 2주 정도 있어야 한대. 다행이다. 병원비는? 의료 지원 신청했어. 걱정 마. 알겠어요. 팀장님도 밥 드세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이제 시작이구나.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어요. 소연을 돌보고 기억을 되찾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10년 전엔 도망쳤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병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검사를 받고 밥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렀지요. 소연의 몸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손 떨림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았어요. 정신과 상담받았어요. 어땠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기억나는 게 뭐냐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조각난 것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붙잡을 수가 없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을 봤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요? 당신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연이 뭔가 느끼고 있었어요. 기억은 못해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저도 그래요.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꿈을 꿨습니다. 악몽이었어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도윤이 침대로 달려갔어요. 괜찮아요. 무슨 꿈 꿨어요? 소연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서웠어요. 누가 쫓아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꿈이에요. 도윤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소연은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도윤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소연은 마셨어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자꾸 이런 꿈을 꿔요.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꿈. 누구예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무서워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티슈를 건넸어요.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못 와요. 정말요? 네. 제가 지킬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누웠어요. 도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소연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소연 씨를 쫓았을까?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다음 날 아침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인 씨, 소연 씨 과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무슨 일 있어요? 꿈에서 누가 쫓아온대?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할인은 오후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으로 왔어요. 도윤과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뭐 나왔어? 할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5년 전 기록이에요. 소연 씨가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대요. 얼마나?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1억이 넘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1억. 소연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사채업자 이름은? 할인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상문. 48세. 전과 여러 번이에요. 도윤은 그 이름을 봤습니다. 고상문. 소연을 괴롭힌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그게 아직 활동 중이래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소연 씨가 가출한 게 그 사람 때문이구나.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협박당했을 거예요.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소연이 울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이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팀장님, 내가 그때 도와줬어야 했어. 소연 씨가 혼자 감당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인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도윤은 할인을 봤습니다. 젊은 후배의 눈이 진지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고상문, 조심해야겠어. 네, 제가 경찰에도 알려놨어요. 소연 씨한테 접근하면 신고하라고. 고마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깨어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잘 드세요. 도윤은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소연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고상문이 나타나면 절대 가만 안 둬. 2주가 지났습니다. 소연은 퇴원했어요.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조각난 채였지요. 도윤은 소연을 주민센터 임시보호실로 데려왔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 필요했어요. 할인도 도왔습니다. 소연 씨,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옆 사무실에 있으니까 언제든 부르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과 할인이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할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소연 씨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주민등록도 복구해야 하고, 알겠어요.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그리고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할인이 기다렸어요. 고상문 동향도 계속 파악해줘. 혹시 모르니까. 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센터 상담실에서 잤어요. 소연이 불안해할까봐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윤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래 찾았습니다. 박소연 씨. 도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상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긴요. 주민센터 임시보호실에 계시잖아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고상문이 알고 있었어요. 소연 씨가 내 돈 1억 갖고 튀었거든요. 찾아야죠.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예요. 빚 갚으라는 거.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연 씨는 기억도 못하는 상태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달려서요. 그건 내 알바 아니고요. 어쨌든 돈은 갚아야죠.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빚은 빚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도윤은 할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고상문이 전화했어. 소연 씨 위치를 알고 있어.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신고해야 해요. 응, 바로 할게. 도윤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고상문이 직접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소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워할 것 같았어요. 오후 소연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보호실로 갔어요. 소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가요? 이름. 고상문인가?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 무서워요. 자꾸 쫓아왔어요. 소연은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못 와요. 정말요? 네, 제가 지킬게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안아줬어요. 소연은 도윤 품에서 울었습니다.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고상문이 나타나면 내가 막을 거야. 이번엔 소연 씨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센터에 남았습니다. 소연 옆방에서 잤어요. 문을 열어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3일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평온했어요. 소연은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할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후엔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요. 도윤은 업무를 보면서도 계속 소연을 신경 썼습니다. 1시간마다 보호실을 확인했어요. 소연이 괜찮은지, 무서워하진 않는지. 팀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많이 안정됐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도 경찰도 순찰 돌고 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도윤은 민원인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이었어요. 서류를 검토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3번, 4번. 도윤은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도윤 씨, 오래간만이네요. 고상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느긋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소연 씨 잘 계시죠? 주민센터 임시보호실에서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경고. 무섭네요. 근데 김도윤 씨, 이건 둘만의 일이 아니라서요. 무슨 뜻입니까? 빚은 빚이에요. 법적으로 정당한 거죠. 변호사도 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연 씨는 기억도 못하는 상태예요. 당신이 괴롭힌 결과죠. 그건 내 알바 아니고요. 돈만 받으면 돼요. 절대 못 만나게 할 겁니다. 고상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참 용감하시네요. 사회복지사라더니 근데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 씨, 고상문이 또 전화했어.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래요? 소연 씨 위치 알고 있어. 그리고 막을 수 있냐고 물었어. 위협이네요. 경찰한테 바로 알려야 해요. 도윤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바로 보냈지요. 순찰 더 강화하겠습니다. 혹시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호실로 갔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왔어요? 네.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하린 씨랑 산책했어요. 날씨가 좋더라고요. 도윤은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소연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도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일이 좀 많아서. 소연은 일어나 도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야말로 도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뭐요?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밤 도윤은 센터에 남았습니다. 상담실 소파에서 잤어요. 문을 열어뒀습니다. 새벽 2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센터 현관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어요. 문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112에 전화했습니다. 성북구 주민센터입니다. 수상한 사람이 문을 흔들고 있어요. 곧 출동하겠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CCTV를 봤어요. 남자가 문을 그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올려다 봤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 험악한 인상. 입가에 흉터가 있었어요. 고상문이었습니다.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상문이 웃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지요.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지만 고상문은 없었어요. CCTV 영상 저희한테 주세요. 숲에 넣겠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복사해줬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도윤은 보호실로 갔어요. 소연은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을 봤어요. 평화롭게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상문이 여기까지 왔어. 이젠 정말 위험해.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소연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할인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고상문이 어젯밤 센터에 왔어. 할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응. 경찰이 숲에 넣었어. 하지만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이젠 센터도 안전하지 않아. 소연 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어디로요? 보호시설. 정식으로 입소시켜야 할 것 같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오후 도윤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여기 안전한데.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더 나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소연은 알 권리가 있었어요. 고상문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젯밤 여기 왔어요. 소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경찰이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요? 저요? 당신도
위험하잖아요. 그 사람, 당신한테도.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안아줬어요. 저는 괜찮아요. 소연 씨만 안전하면 돼요. 싫어요. 혼자 가기 싫어요. 혼자 아니에요. 제가 매일 갈게요. 소연은 도윤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보호시설로 연락이 왔습니다. 입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내일 오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 10시 도윤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싸야 했어요. 며칠간 센터에만 있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 씨,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점퍼, 험악한 인상, 고상문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소연 씨 얘기 좀 하죠. 경찰 부를 겁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상문이 웃었어요. 부르세요. 전 합법적으로 빚받으러 온 거예요.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협박. 전 그냥 돈 받으러 온 거예요. 1억. 이자까지 합치면 1억 3천.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연 씨는 기억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게 제 알바예요. 빚은 빚이죠.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고상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도윤 씨, 남의 빚에 왜 끼어드세요? 남이 아니니까요. 뭔데요? 전철하면서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상문이 비웃었어요. 불쌍하네요. 버린 여자 때문에 고생하시네. 입 조심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상문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쨌든 돈은 받을 겁니다. 김도윤 씨가 막든 경찰이 막든 전 포기 안 해요. 소연 씨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럼 김도윤 씨가 대신 갚으실래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억 3천. 가능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못 하시죠? 그럼 비키세요. 고상문이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다시 막아섰습니다. 못 갑니다. 뭐, 소연 씨한테 못 갑니다. 고상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고? 그럴 겁니다. 고상문이 도윤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뿌리치지 않았어요.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안 넘겨줘요. 고상문이 주먹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하지 마.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보호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고상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을 봤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오, 박소연 씨. 오래간만이네요. 소연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앞에 섰어요. 가세요. 가긴요. 돈 받고 갈게요.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빚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도윤이 소연을 뒤로 물렸습니다. 고상문 앞에 섰어요. 경찰 부를 겁니다. 지금 당장. 도윤은 112를 눌렀습니다. 고상문이 혀를 찼어요. 좋아요. 오늘은 이만.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고상문이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경찰이 10분 후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고상문은 없었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고소장 내세요. 협박죄, 공갈죄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도윤 옆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깨를 감싸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협박죄, 공갈죄, 불법 사체 혐의. 할인이 함께 갔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고상문을 찾아서 조사할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그동안 소연을 어떻게 지킬까? 오후 도윤은 소연을 보호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성북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시설장이 반겼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소연 씨 방 준비돼 있어요. 소연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장이 나갔어요. 도윤과 소연만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안전할까요? 안전해요. 여긴 주소가 비공개예요. 고상문이 못 찾아요. 소연은 도윤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10년 전 제가 소연 씨를 혼자 뒀어요.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소연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뭔 사이였어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부부였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린 결혼했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소연 씨가 힘들 때 외면했어요. 이혼했죠. 소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왜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소연은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미안하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도윤은 시설을 나왔습니다. 소연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소연도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윤 씨, 재미있는데 숨겨놨네요. 고상문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저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찾는 거, 거짓말이죠. 성북구 동보호시설 2층 203호. 맞죠?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고상문이 알고 있었어요. 내일 저녁 6시, 거기서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도윤은 차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다음 날 저녁 5시 도윤은 보호시설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어요. 2명의 형사였습니다. 고상문이 6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기하고 있을게요. 경찰은 주변에 숨었습니다. 도윤은 시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연을 만났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왜? 오늘 고상문이 올 거예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잡을 거예요. 이제 끝날 거예요. 소연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6시가 됐습니다. 시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설장이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하지만 CCTV에는 고상문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시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상문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고상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었어요. 뭘로 체포하실 건데요? 협박죄, 공갈죄로 영장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상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김도윤 씨, 고상문이 도윤을 봤습니다. 잘하시네요. 하지만 빚은 안 사라져요. 법정에서 봅시다. 경찰이 고상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윤을 봤어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초봄이 왔어요. 서울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고상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사채, 협박죄, 공갈죄로요. 법정에서 소연은 증언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지요. 판결이 나온 날 도윤과 소연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어요.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도윤은 소연을 봤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소연의 빚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정리됐습니다. 일부는 탕감됐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으로 정해졌지요. 소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이 함께 갚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소연의 기억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 일들, 함께 살던 시절, 사업을 시작하던 때.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우고 싶어 하는 기억일 수 있어요. 도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아픈 기억을 되살릴 필요는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소연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북구 작은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와, 예쁘다.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서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사진 찍어줄까요? 좋아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은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섰어요. 활짝 웃었습니다. 도윤은 셔터를 눌렀지요. 도윤 씨도 같이 찍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옆에 섰어요. 팔을 뻗어 셀카를 찍었습니다. 벚꽃과 두 사람이 함께 담겼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 잘 나왔네요. 그러게요. 소연이 도윤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도윤 씨, 네. 저 시설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 마음도 안정됐어요. 도윤은 기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소연이 독립한다는 건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지요. 어디서 지낼 거예요? 임대 아파트 신청했어요. 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대요. 혼자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윤을 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소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둘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어요. 도윤이 짐을 날랐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생활용품 몇 개. 이게 다예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버리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방에 들였어요. 소연이 정리하는 동안 도윤은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소연이 라면을 끓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연이 웃었어요. 라면인데요. 그래도 맛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이 씻고 소연이 닦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도윤이 집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소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조심히 가요. 네, 내일 전화할게요. 네. 도윤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소연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왜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꼭요.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도윤과 소연은 매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함께 먹었지요. 소연은 미용 기술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언젠가 다시 미용실 하고 싶어요. 작은 곳이라도. 소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응원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 제 분수에 맞게. 좋은 생각이에요. 어느 일요일 도윤은 소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옛날 집 가볼까요? 옛날 집이요. 네. 우리 처음 신혼집.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마포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소연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낯 익어요. 3층이었어요. 우리 집. 둘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 섰어요. 익숙한 문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행복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연이 손을 잡았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도윤은 소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도윤과 소연은 다시 벚꽃 공원에 왔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왔었죠? 소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사진도 찍었잖아요.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저 요즘 생각해요. 뭐려?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예쁘네요.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도윤도 하늘을 봤습니다. 벚꽃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도윤을 봤어요.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죠. 저도 소연 씨 손을 잡고 싶었어요. 둘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봄을 즐기고 있었어요. 도윤과 소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지요. 10년 전 헤어진 두 사람, 노숙과 빚, 폭력과 공포를 겪은 두 사람. 하지만 다시 만났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빚도 남아있고 기억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도윤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 줄 거죠? 물론이에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소연은 도윤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윤은 소연을 감싸 안았어요. 벚꽃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봄은 짧았지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 올 것이었습니다. 도윤과 소연도 그랬습니다.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함께 갈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서로의 속도에 맞춰 손을 잡고 세상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55세와 53세에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지요. 벚꽃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꼈어요. 봄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